네, 저는 용산공원과 관련한 업무를 제 기억으로는 2004년 정도부터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2004년 당시에 용산 미군 기지가 반환되면 그 부지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일부를 미 대사관 부지로 이렇게 변경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 또 문화재청, 서울시 뭐 이런 협의 과정에서 저는 이제 실무 담당자로 참여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2004년부터 용산 미군 기지 이전이라는 것이 이제 평택으로 가게 되는 것이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부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2008년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반환받는 용산공원 기지 전체가 공원으로 반환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이 또 시설을 이전해야 되는 당사자인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이 이전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지 전체를 이전하게 되면 평택으로 이사하는 비용이 그 당시에 추정하기로 3조가 넘었습니다. 그런 입장들이 부딪히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정부도 전향적으로 입장을 전환해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반환받는 용산에 있는 본체 부지라고 하는 부분 전체는 공원으로 한다. 그런데 주변에 몇 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는 개발을 해서 복합개발 부지라고 개발을 해서 이것은 미군 부대 이전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에서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하는 그 부분에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국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국의 팀장으로 역할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이제 2016년, 2017년 당시의 상황은 제가 그때는 도시계획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이전은 임박했지만 아직까지 이사는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용산공원 추진단, 국토부에서는 이사를 가게 되면 용산공원 조성이 임박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밑그림과 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시기였습니다. 진행하기 시기인데 제 기억으로는 한 2가지 정도가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뭔가를 마스터 플랜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서두르는 입장이었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건 원칙대로 이제 시작이니까 긴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도 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그 온전한 공원이 돼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입지시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했더니 정부에서 여러 기관에서 수요를 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는 경찰박물관을 입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마도 무슨 다른 또 박물관을 입지하겠다 그러고 어떤 여성가족부에서는 위안부 그걸 위한 그 기념하는 공간을 거기다 넣겠다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 수요들을 받아서 입지시키는 그런 어떤 설계안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당시 서울시 입장은 이제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가졌던 입장은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범국가적인 용산공원에 대한 용산공원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민족성을 살리고 역사성을 살리고 국가의 문화성을 살리는 그러한 차원의 어떤 큰 원칙 하에서 한칙 하에서 그런 것들이 입지시켜야지 개별 부처에서 필요할 때마다 여기가 좋겠어? 여기 빈 땅이네? 하고 들어오는 식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입장에서 그런 어떤 마찰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군 기지를 반환받아서 용산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서울에 거대한 녹지숲이 생긴다. 그냥 이걸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와 냉전 시기를 거쳐서 이것을 극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어떤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 과정적인 증명 과정이기도 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산공원의 조성에는 시민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2016년, 17년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와 시민 참여에 기반해서 온전한 공원을 만들자,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시작을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용산공원 시민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어떤 소통 공간으로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이런 것들 이제 시민의 관심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를 이전을 받아서 용산공원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는 사실은 쉽지 않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미군 기지의 이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19년 경우에 거의 이전이 거의 이제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이나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런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군 기지의 반환과 용산공원의 조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어떤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한반도의 긴장 관계의 상황도 관련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정부의 어떤 최고 책임자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공원의 조성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서울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 국민의 어떤 참여와 협력과 그 과정 속에서 시민 의식이 성숙해 나가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시민 소통 작업이나 시민 참여 작업이 더디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디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작용에 기대를 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대해서 하는 작업보다 이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공원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울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도시 경쟁력이라고 하면 큰 공장을 지어서 사람들을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다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 공원 녹지라는 것이 도시 경쟁력의 핵심적인 지표가 되고요. 아울러서 지금 주변 지역에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개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고, 그리고 동측으로는 이태원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북측으로 또 후암동 지역, 남측으로 한강 이런 지역까지 하면 용산공원의 조성과 주변 지역의 변화라는 것은 아마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울의 공간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국가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문화 벨트라고 할까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드는 생각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이 그곳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2022년에. 그거는 저로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걸 논의하기 전에 우선적인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라는 어떤 굉장히 국가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기관이라고 할까요? 기관이 거기다가 대통령실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가졌던 용산공원에 대한 성격이나 국가공원이라는 성격이 있고, 또 대통령실과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지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용산공원에 처음에 애정되지 않는 문제였어요. 그 두 부분에 대한
관계나 입지 설정을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활발한 논의는 되고 있지 않은데 현 정부에서 아는데 그건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성을 떠나서 아직 조금의 어떤 문제들이 남은 문제들 과제들이라고 하면 드래곤 힐이라는 부지도 아직은 미군이 아직은 거기에 입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지의 처리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정리돼야 될 문제였고 제가 모두의 첫 번째 지금 말씀하면서 드렸던 미 대사관 제가 2004년도 기억에 미 대사관 이제 쑥대 쪽에 용산 미군 반환 기지 용산 미군 기지 쪽에 반환되지 않고 거기에 입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큰 외교적 문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몇 가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한 정리 문제 그리고 드래곤 힐에 대한 어떤 지금 처리 문제 그리고 미 대사관에 대한 입장 정리 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서울시에 바라는 부분은 하나는 서울시가 용산공원 조성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주체가 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지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은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든가 하는 어떤 논의들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게 되려 그러면 서울시의 역할이 그 부분에서 특별법상에서 많이 규정되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더 목소리를 내주고 예를 들어서 용산공원 조성에 대해서 서울시가 앞으로 비용을 부담하겠다. 뭐 가능한 일인지 모르지만 비용을 다 부담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전향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반환 비용에 비하면 땅값을 대는 것도 아닌데 공원 조성이라는 게 뭐 비용이야 그게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한다든가 아마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시민소통 작업이라는 것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그래서 서울시의 용산공원과 용산공원 주변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는 데 대해서 이건 모든 것은 전체가 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용산공원을 서울시의 일로 담아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